그래야 그 사람이 그걸 오케이 하지. 그죠? 내 신념과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오케이 하겠어. 그래서 저 같으면 제가 펀드 가입을 지금 하는 걸 보류하고, 왜 펀드는 위험하니까 저 같으면 M&F에 돈을 집어넣고 연금을 가입하는데 채권형으로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돈이 채권형에서 주식형으로 터닝할 시점이 됐을 때 제가 바꿔주면서 관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객님한테 안정적인 돈을 크게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고객님의 돈을 지키고 나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라고 설득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건 뭐야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부분을 설득하는 거죠. 신념과 의지를 파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죠? 설득하면서. 신문을 보면서 내가 지금 그 사람 재정 상태 아무것도 몰라. 자 그럼 고객님은 지금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저는 이것이 필요하고요. 이것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죠. 그럼 벌써 거기서 이긴 거죠. 그죠? 이긴 거죠.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난 거잖아. 이제 그 다음부터는 신뢰만 쌓이면 되는 거 아니야. 신뢰만. 맨 중요한 성실과 신뢰가 중요한 거지. 약속 시간 잘 지키고 신뢰 있게 그 고객을 끌어가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성실과 신뢰라는 거지. 이제 나는 최고로서 인정을 받은 거 아니야. 아, 저분은 나하고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어? 그래서 내가 아까 부자 마인드에서 열정과 최고애라고 하는 그 프로 정신, 그죠? 결단, 이런 부분을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성실과 신뢰로 끌어가면 되는 거죠. 그거 어렵지 않죠,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어떤 사람은 스페인 경제 갖고 얘기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부동산 가지고 또 궁금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또 부동산을 또 알아야지. 또 어떤 사람은 또 종신보험 가지고 비교해 준 사람이 있을 거야. 내가 지금 이 보험을 가입했는데 이거 잘한 거 맞습니까? 그럼 내가 종신보험을 다 알고 있어야지. 프루덴셜 거, ING 거, 교보생명 거, 대한생명 거 다 알고 있어야지. 상품마다 다. 그래야 내가 비교를 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고객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나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파는 거죠. 명확하게. 그래서 결국은 FC는 상품을 판 사람이 아니고 나를 판 사람이다. 나는 결국 신념과 의지를 판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일어난 일을 설명하는 사람이지만 뱀장수는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설명한 사람이니까 설득은 결국 뱀장수처럼 시스템을 끌고 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설득의 6가지 원칙이 있어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자, 따라봐. 감정을 자극하라. 감정을 자극하라. 적으세요.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이야기를 만들어라. 그죠? 이야기를 만들어라.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는 그렇지. 주제가 아니라 나를 팔아라. 네 번째 뭡니까? 압축시키되 반복하라. 그렇죠. 압축시키되 반복하라. 다섯 번째 뭡니까? 눈높이를 맞춰라. 그렇죠. 눈높이를 맞춰라. 맞추어라. 마지막으로 뭡니까? 온몸으로? 그렇지. 온몸을 사용하라. 그죠? 온몸을 사용하라. 자, 이렇게 6가지예요. 그죠? 감정을 자극하라. 감정을 자극하라. 감정을 자극하라. 이야기를 만들어라. 이야기를 만들어라. 주제가 아니라 나를 팔아라. 주제가 아니라 나를 팔아라. 압축시키되 반복하라. 압축시키되 반복하라. 눈높이를 맞추어라. 눈높이를 맞춰라. 온몸을 사용하라. 온몸을 사용하라.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거 무조건. 이게 설득의 가장 기본 원칙이에요. 항상 고객을 만날 때 이 6가지 원칙이 만들어줘야 돼. 아시겠어요? 네. 첫 번째 뭐예요? 감정을 자극하라. 사인은요, 절대로 이성으로 사인하는 게 아닙니다. 감성으로 사인하는 거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정말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잘 바꿔야 되겠구나 라고 내 스스로 감정이 자극이 돼야 돼. FC 말에 공감이 되어지면서. 그죠? 감정이 자극돼. 그래서 결국 뭐냐면 봐봐요.
이 연애와 설득의 공통점이 뭐냐면 몸이 달아올라서 딴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야. 고객할 때 설명을 하면서 그 사람이 정말 내가 그런 환상의 그런 상태로 앞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확하게 이어주면서 그 흐름을 쫙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 감정을 자극시켜서 그 사람이 정말 그 연예인하고 연애할 때 아내하고 연애할 때 그런 마음의 심정으로 FC하고 만남을 통해서 그 스스로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가도록 가는 거죠. 한번 결정하면 그렇게 딱 결정할 수밖에 없게 가는 거지. 태양인들은 그렇게 굉장히 강해요. 딱 결정하면 바꾸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대형 고객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A라는 사람이 B라고 하는 회사에서 거의 사인 직전에 간 거를 여러분들 고객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건 바로 이미 벌써 감정이 자극돼서 그쪽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 상품을 보고 가는 게 아니니까. 아무리 거기다 상품 가지고 비교해 소용이 없어. 상품으로 사인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미리 선점을 다 해놔야 돼. 그래서 결국 뭐냐면 선생님은요 설명을 해서 논리를 풀어나가지만 뱀장수는 감정을 자극하죠. 자, 이 약으로 말씀 먹을 것 같으면 만병통치약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이 약으로 말씀드리고 만병통치약은 뭐야? 그냥 그건 뭐야? 설명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 약은 배가 아픈데 쓰리고 아플 때 좋은 때도 좋고 뭘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될 때 먹어도 좋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과 감정을 이렇게 하면서 내가 속이 안 좋고 쓰리인데 저거 먹으면 낫겠구나. 내가 무슨 위장이 안 좋은데 저거 먹으면 낫겠구나. 내가 맨날 화장실을 못 가서 변비인데 저거 먹으면 낫겠구나. 이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이 내가 상하고 어쩜 저 약은 내 거 같아. 이렇게. 따라봐. 저 약은 내 거 같아. 저 약은 내 거 같아. 근데 저 상품은 내 거 같아. 이렇게 만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감정을 자극하는 거예요. 저건 내 거구나 저거. 저 남의 게 아니구나 저거. 내 거구나. 저게 내 거구나. 내 것처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지. 내 것처럼 만들어 가는 게 바로 내 마음속에서 감정이 자극이 된 거야. 그게.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내 것처럼 감정이 자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설득을 잘한 사람은요, 어떤 논리를 가지고 얘기 안 하고 감정을 잘 자극시킵니다. 감정을 자극해서 내 거로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상품 설명하면서 이점만 얘기해 줍니다. 이점. 약점도 얘기해야겠지. 하지만 약점이 이점보다 더 많으면 누가 사인하겠어? 안 하지. 그러니까 약점보다는 이점이 많은 게 바로 상품 아니에요? 그죠? 그건 나중 얘기라는 거죠. 일단 감정을 자극시켜서 나름대로 어떤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이게 얘기해 주죠. 프레젠테이션 들어가서. 고객님이 현재 이렇게 이 상태에 갔을 때 이거보다는 이렇게 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 편익을 주는 거예요. 편익. 그래서 순서가 뭐예요? 제일 먼저 감정을 자극하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편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설득의 가장 기본이 원리. 따라 감정을 자극하고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편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논리적으로 뭔가를 풀어가려고 그러잖아. 항상 뭐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자료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가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해를 못하죠, 사람들이. 그 파워포인트 100장, 50장 만들어서 가져간다고 거기 사인하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 아주 중요한 얘기거든요. 컨셉 자체가. 그래서 이제 결국 설득이라는 것은 결국은 감정을 자극하는 거기 때문에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을. FC가 한 얘기에 대해서 이 마치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인 것처럼 내가 죽으면 정말 내 자식은 어떡하지? 응? 정말 내가 퇴직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노후에 나는 어떻게 먹고 살지? 이렇게 남의 얘기 아니라 나의 마음으로 읽어서 결국은 그것이 이제 내 마음속에 뭉클하게 가서. 그 옛날에 피사야가 그렇게 종신보험을 잘 팔았던 이유가 바로 이 감정 자극을 잘한 거죠. 감정 자극.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어가는 거죠. 아주 중요하죠,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이제 만들어가야 돼요.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야. 그걸 우리가 뭐냐면 스토리보드라고 그러는데, 스토리보드를 만들어야 돼. 여러분들 이제 스토리셀링이라고 그러죠? 스토리셀링. 그죠? 이 스토리셀링이 참 중요해요. 이 스토리셀링이. 스토리를 만들어가면서 그 사람이 마치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한 것처럼 그 이야기를 만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지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는 식으로 여러분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서론, 본론, 결론, 그죠? 도입기,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클라이막스까지 해서 결론까지 내릴 수 있게 여러분이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돼. 그러니까 이야기를 만들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이 FC에서 거의 실패로 보면 돼. 그 계약은. 아주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고기를 만날 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 놓고 합니까? 이야기 만들어 안 만들어? 거의 안 만들죠? 이야기 만들어요? 그렇게 열심히 열중을 해? 이야기를 만들어야 돼요.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게 마치 그 사람 이야기인 것처럼. 여러분 TV 보다가 이렇게 보다가 막 주먹질하고 싸움질하는 것도 있으면 그냥 넘겨버리죠? 왜? 거기에 감정이 없거든. 싸우고 앉은 뭐 이런 것만 보고. 근데 옆에서 막 처제하고 막 남편하고 막 눈물 툭툭 흘리면서 뭔가 스토리보드가 나오는 것들 보면은 나온 사람 몇 명 안 되는데 막 영화 보고 막 대박 치잖아. 마라톤 같은 거. 왜 마라톤 같은 거 왜 대박 치는데 왜 지난번에 그 7강구 같은 거는 그렇게 멋있게 만들고 수백을 갖다 부었는데도 흥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이야기 자체가 사람의 감성 자극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감성 자극을 안 시키면은요 절대 사인을 안 해요. 영화를 만들어도 그렇고 상품을 사인해도 그렇고 모든 것이 스토리보드가 만들어져야 돼. 이야기가 돼야 돼. 이야기. 뭔가를 이야기를 만들어야 돼.